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 뉴스공장 주말 세 번째 초안 총정리 네 번째 방송. 자, 이번 시간에 주간 핫 이슈 좀 디테일한 분석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두 가지를 가이던스를 잡아놓고 여기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좀 쉴게요. 자, 주 후반에 보시면 다우지수라든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신고가 돌파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주중에는 경제지표 부분들이 우상향이 나오면서 플러스를 만들었다면 주 후반, 주중 내내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하원에서 세제 개혁안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이제 상원 쪽에서 통과 부분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왜 시장에서 이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됐을 때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을 만들 원동력이 됐는가? 자, 이런 내용들이 한번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라는 이런 부분들, 절충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주중에 정리해뒀던 내용을 1차적으로 보면서 좀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정책적인 부분에서 의원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통과시킨 게 거의 없었죠. 세제개혁안 관련된 부분이 거의 첫 스타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케어 부분들 폐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공화당 자체적으로도 보면 거기에 대한 반대 표부들이 출회가 되면서 상당히 좀 난감 부분들을 좀 가졌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 부분들 폐지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트럼프 예산안의 내용 부분들에 보면 부채 증액 부분들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조 달러 정도 예상의 부채 증액 부분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3분기 9월달, 10월달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 이걸 민주당하고 협상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3개월 정도 뒤로, 어떻게 보면 카드 돌려막기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시간을 약간 벌었어요. 시간을 약간 벌었는데 이 예산안 관련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오바마 케어를 폐지 안 할 경우는 부채 증액이 불가피해. 민주당이 원하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오바마 케어 폐지 부분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오바마 케어를 폐지 안 할 경우는 부채 증액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따지면 최소 1조 달러 이상 정도 부채 증액 부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트럼프 예산안을 통과를 시키려면 당연히 민주당의 어떤 표의 도움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12월 8일 한 두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남았나요? 한 달 반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12월 8일 정도가 예산 마감일인데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어느 정도 요구, 복지 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투자라든지, 국방비 지출 감수 등을 민주당 측에서 요구를 하는데, 어느 정도 절충한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앞에 이거 떼고 붙이고 공통분모를 보면, 부채 한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어떤 결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2월달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부분들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공통분모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부분의 부채 한도를 증액할 가능성, 그런 한 번에 서로 절충한 부분이 나오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서로 비슷한 방향의 목적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세제개혁안의 통과의 가능성, 예산안의 통과 가능성 부분하고 부채한도 협상 부분에도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어떤 코멘트 부분들을 제공할 요건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부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이 이제 예산안에서 이 부분은 주중에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기업의 이제 투자 촉진 부분들을 진행하죠. 특히 이제 법인세 인하입니다. 30%대에서 20%. 처음에는 10%대를 얘기를 했다가 20% 정도 절충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됐지만, 트럼프가 원했던 가격은 이 정도다. 퍼센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대적으로 볼 때, 그 다음에 법인세율이 높은 회사들이 있죠. 법인세율이 높은 게 IT라든지 금융업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율이 내려간 만큼,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투자 자산의 비용 처리 부분들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만든다고 하면, 연구 투자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설비 투자가 많은 IT, 소비재 업종 부분들의 이익 개선법, 세제 혜택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수혜율이 낮아진 만큼 기업들은 이익이 확장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런 이로 인해서 향후에 일어날 내년에 예산안 통과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일어날 기업 이익의 증가 부분이 선반영을 좀 어느 정도 시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신고가 파동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는 코멘트고, 여기 이제 부가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가 적은데 영토주 과세제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뭐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이걸 미국에 팔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얻은 수익으로 간주해가지고 과세 대상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될 때, 만약에 애플이 아이폰이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다 칩시다.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판매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수익 나는 걸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 수익 부분들이 과세 대상 부분들이 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뭡니까? 해외에 있는 자금 자체가 국내로, 그러면 뭐 굳이 그럴 바, 어차피 과금이 될 건데 국내에서 이렇게 뭐 생산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비율 자체, 송환세가 상당히 좀 비율 자체가 좀 높아요. 근데 송환세를 해외에서 있는 자금을 국내로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뭐 각 지점이라든지 뭐 유럽 지점, 뭐 아시아 지점, 이런 지점에 뭡니까, 브런치들이 많죠. 브런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국내로 소환할 경우, 송금을 할 경우에 이걸 한 10% 정도 인하 관련된 내용도 여기 트럼프 예산안에 포함이 좀 됐어요. 포함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는 해외 지점도 많고 인수합병 부분이 활성화된 금융이라든지 건강관리, IT 수요업종에 해외에 있는 자금이 국내로 하면 세금을 절감을 좀 시켜주기 때문에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해외에 있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와서 이 자금이 국내 자체적으로 또 다른 투자 수단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텍스가 높은 업종별 비중 부분들을 보면 IT가 한 22% 정도, 그다음에 금융, 건강관리, 산업적 순위예요. 근데 IT하고 금융이 텍스 자체가 높은데 이 텍스 법인세 효과, 인하 효과 부분들에 따라서 이쪽 두 섹터는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IT 관련 죄송합니다. IT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 반등 부분들 이끌었던 주도주 역할 부분도 하는 거에는 여기는 정책적인 부분들의 어떤 포지션 부분들까지 좀 같이 평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예산안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는 저의 지금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확률은 낮는데 시진핑도 연임을 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트럼프도 연임을 하지 않을까. 제가 중주 중에 한번 이런 얘기 들었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 물론 욕은 먹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제외지만 트럼프는 욕을 먹더라도 경제를 살리는 그쪽 방향에서는 뭐 미친 전략 부분도 쓰긴 쓰지만 결론적으로 뭡니까, 미친 전략 부분을 쓰면서 미국의 어떤 이익 부분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게 분명히 좀 있죠. 기존 정권 대비. 그리고 이렇게 예산안 관련된 부분을 보면 기업의 투자 촉진 부분들을 하고 영토주의 과세 제도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 쪽에서 많이 벌어놓은 자금을 국내에 유치했을 때 기업들한테는 법인세 인하 효과도 주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과세 부분들을 확 낮춰주면서 이렇게 물고 자체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 자체를 계속 열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됐을 때 만약에 트럼프가 작년에 공약으로 걸었던 1조 달러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의 자금을 민간 쪽에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죠. 이걸 지금 계속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투자 부분에서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 글로벌 기업 돈 들어와. 그 다음에 은행들의 규제 부분도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그런 풀어주는 거의 경기 부분들이 활성화됐을 때 미국의 연준에서 자산 축소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자산 축소 못 합니다. 왜? 대용조 뭡니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대주주예요. 대주주가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면 그건 바로 급락이죠. 근데 주가가 계속 천차적으로 올라갈 때 슬금슬금 파는 형상이 지금 자산 축소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부분들이 함부로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요동은 치겠지만 방향 자체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3, 4분기가 끝나고 실적 장세 부분들이죠. 이익 전망치 부분에서 그 컨센서스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익 전망치라든지 뭐 외국인 수급, 뭐 주가,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부분 세 가지 본다 하면 조금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통된 이익 전망치하고 외국인 수급, 주가 세 가지 부분을 본다 하면 우리가 주 초반에 제가 이거 작성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도록 그 뭡니까 자동차라든지 운송, 화장품, 증권, 통신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에 세 가지 지표 부분이 상위권으로 주가도 상승하고 이익도 상승하고 외인 매수도 일치하는 게 IT 가전, 비철금속, 은행, 반도체, 에너지, 상사, 자본주 업종. 그래서 이 종목군들 보면 한 서너 가지가 지금 이미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유틸리티, 철강, 유통 부분 하이로 일치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마감 브리핑 부분에서 자주 얘기를 드린 내용과 지금 어차피 지수 자체는 답보 상태이더라도 올라간 종목군, 아까 말씀드렸던 이익 전망치라든지 주가 상승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진행됐던 IT 가전이라든지 특히 이쪽 바이오 쪽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은 1차 상승 부위 나왔던 종목군하고 나오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서로 완벽하게 키 맞추기는 안 돼요. 하이 업체들이 모멘텀 자체가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의 인플레이션 시대이고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밑에 하단의 업체들도 그냥 뭡니까? 전방산업 자체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현재 실적 부분들이 낮더라도 향후의 기대치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 부분들을 미리 끌어당기면서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그걸 보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확대되는 포인트 부분들을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금융, 증권, 건설 이거 그렇게 크게 따지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잠깐 출렁거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고 있다가 또 다시 회복 부분들을 좀 하죠. 그래서 대형주 라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 부분들은 꼭 가지고 가시라는 얘기를 드렸던 부분도 여기에 연관성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기아차가 멕시코 덕에 한 달 새 6% 정도 반등하고 있고 멕시코 판매가 1년 사이에 한 50%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차 섹터 현대차 먼저 반등 부분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위아 푸플라인 부분들이 반등 부분 나오고 있죠. 3부에서 얘기를 드렸나요? 테슬라 효과 양산 부분들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기존의 내연기관의 어떤 중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하고 전기차하고 수소차의 비중 부분에서 그 전까지는 전기차 수소차가 상당히 강점 부분들 보였지만 테슬라 양산 효과 부분들이 딜레이 되면서 살짝 모멘텀 자체가 낙폭 과대 그리고 밸류가 낮은 이쪽 섹터 부분에 매수가 들어오고 기아차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쪽에서 중국은 떨어지고 있지만 미국도 답보 상태이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신차에 대한 허리케인 효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멕시코 업되고 있고 유럽도 업되면서 이러한 밸류상의 저평가 영역 부분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꾸준한 매수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면의 주간 총정리 세 번째 주간 총정리 네 번째 방송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엔 오격처진 그녀 모습 속에는 오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거리엔 일렁이는 그녀 모습 속에는 오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듯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벤치에 앉아있는 그녀 모습 속에는 난 그 어떤 그리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벤치에 들려오는 그녀 웃음 속에는 난 그 어떤 외로움도 찾아볼 순 없군요.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 또다시 올 수 있다면 그때는 가깝진 않게 그다지 멀지도 않게 머리는 아픈데 꿈은 없고 그때 또 차오르는 네 생각에 어쩔 수 없는 나의 맘 그대의 밤 나에겐 사랑이란 게 처음엔 사랑이란 게 참 쉽게 영원할 거라 그렇게 믿었었는데 나에게 사랑이란 게